경신일주를 하겠습니다. 일지가 비견이고요. 지지 비견은 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일지 비견을 이렇게 전록이라고 하죠. 오로지 그러니까 전록이라고 할 때는 일간이 일지에 근을 했다는 뜻이고요. 온전하게 하나로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때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여러 개 있으면은 녹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냥 비견을 록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당연히 비견은 십성으로 옷을 입힌 거고요. 녹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의 옷을 입힌 거죠, 그죠? 의미가 다르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 록의 부분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새, 여기는 걸록이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전록이 되고, 시는 이렇게 시록 또는 귀록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명칭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록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록을 정할 때는 록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미 따라와 있다. 관이라고 하는 거에 이미 그 목적이 주어져 있는 상태, 목적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록이라고 한다 이 얘기죠. 록은 말 그대로 봉급을 받는 걸 얘기해요. 녹봉을 받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지에 비견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 관과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게 이미 물 건너가는 거죠. 그 균형의 부분이 안 맞으니까 일위에 연의 일위 그걸 세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걸록이면은 월에 일위가 있어야 되고요. 밖에 월이라고 하는 월지 밖에 관이 발달돼 있어야죠. 그래야 걸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전록은 일지에 비견이 있어서 오로지 일간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고 뭐가 보여야 돼요? 관이 있어야 되겠죠. 시록은 귀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당연히 시에 근이 있는 거죠. 당연히 관이 발달해야 돼요. 시록은 귀록이니까 본인이 말년에 귀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미 뭐예요? 자손과 연결되는 자식의 복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전록은 오로지 자기 중심에서 에너지가 형성된 거예요. 당대에 자기 기준에서 관을 쓴다. 이 얘기고요. 걸록은 걸록에 관이 잘 발현되어 있다면 대체적으로 집안 배경이 좋다. 그래서 집안을 중흥시키는 좋은 가문에 낳는데 그 가문에서 그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하는 중흥시키는 형태가 걸록이에요. 걸록에 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걸록격을 이루게 되고요. 그럼 이미 뭐예요? 상당 부분 틀이 주어져 있어요. 사회적으로 쓰여짐에 대한 틀이. 세록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혜택,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게 된다, 뭔가 선호한다, 후원이 된다, 힘이 된다는 건 이런 세록을 배경으로 갖고 있으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전체적이고 국가적인 형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있다. 멀리 있지만은 세로로서 역할을 잘한다면은 그런 누구나가 좋아하는 형태의 뭔가를 형성할 수 있죠. 그런데 막연하죠. 걸록이나 전록, 시록은 상당 부분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특정 영역. 걸록은 뭐 그게 국가 기관이라든지 어느 시스템의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역에 대한 한정성이 더 커지게 되겠죠. 전록은 자기 중심에서 쓰는 관이라는 뜻이죠. 개인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 부분을 먼저 록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시고 보시라는 얘기죠. 록과 양인은 특별히 쓰여지죠, 그죠? 이 둘은 이게 만약에 월에 있으면은 월에 비겁이 있는 거니까 월에 대한 논리는 뭐 따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은 월 자체에서 용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평 진전식으로 얘기하면은 오로지 월에서 찾는다. 전구월령이죠. 격을 잡는 건 오로지 월에서 찾는다. 전구월령이죠. 그런데 비겁이 월에 있으면 녹이나 양인이 월에 있으면은 밖에서 차지하죠. 그래서 팔정격을 얘기해. 팔정격. 이게 우리가 정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양인과 걸록 격을 넣어서 십정격이 되겠죠. 월 밖에서 찾는 거니까 정격하고는 모양새가 좀 달라져 있지만은 일반적인 격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일지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지에 양인이나 걸록이 있다. 이 상태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견이 일지에 있다고 하는 구성, 그럼 우리가 얘기한 비견에 의해서 힘이 생겼어요. 그게 근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녹으로 연결이 될 테고요. 저게 하나만 있으면은 오롯하게 나의 에너지로만 연결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명하고 이렇게 있는 명하고 어느 게 더 강하겠어요? 강하다는 개념이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더 강해 보이죠, 그죠? 더 강할 거 아니에요. 일간이 여기도 근이고 여기도 근이니까. 그래서 극태왕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겠죠. 근데 기운의 순수성으로 논한다면, 기운이 순일하게 하나로 통일된 걸 논한다면 이쪽이 월등하게 강하죠. 여기는 자기가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명료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마당이 많잖아요. 대표로 그걸 다 쓰게 되니까. 그러면 이 경금과 이 경금이 뭔 일을 할 때 그 단순함, 심플함은 이쪽이 월등하게 강하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비교해서 자, 목을 극해요. 이쪽 금과 이쪽 금이 목을 극합니다. 그럼 목을 극할 때 이거를 대표해서 극하겠죠, 그죠? 그럼 월의 성향과 일의 성향을 같이 대표해서 금극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조건도 생각해야 되고 개인적 조건도 생각해야죠. 금극목 하는데. 근데 여기는 자기 개인적 조건만 생각하고 금극목 하면 되잖아요. 금극목을 누가 잘해요? 잘하는 놈이.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 왕해졌죠. 금이 왕해진 건 사실이죠. 그건 오행적 관점이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오행적 관점에서 왕해진 거지 경금이 왕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러고 왕하다는 개념이 그냥 힘만 세진다고 왕해지는 건가요? 예. 기능, 작용, 능력이 세져야 되잖아요. 자, 금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금을 논할 때 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금이 두꺼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금이 강해졌다는 건 금이 두꺼워졌다는 뜻이다. 겹겹이잖아요. 겹겹. 그러면은 그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금이라고 하는 작용이 분별하는 힘이라고 그랬는데 분별하는 힘이 강해진 건가요? 네? 골라내는 힘, 나누는 힘. 네. 나누는 힘이 경직돼 있잖아요, 그죠? 네. 외부와의 소통 관계,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어디에 처박아 놓고 못 쓰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통의 개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골라낸다는 것은 뭔가를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거지 그냥 독자적 작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금을 뭐라고 그랬어요? 문을 만들어서 통과하느냐 아니냐를 통제하는 게 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자, 공간이 있는데 문이 없으면은 공간이 아니죠. 공간으로서의 쓰임이 없죠. 금의 원래 작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구성하는 것, 분별하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 근데 문의 역할을 잘 하는 게 금의 작용이 활발한 거죠. 뛰어난 거잖아요. 자, 어느 쪽이 금의 작용이 뛰어나겠어요? 문을 열고 닫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기는 문을 열고 닫는데 번거롭죠, 그죠? 이렇게 대표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닫는데 여러 가지를 참고해야 돼요. 다르다는 뜻이죠, 그런 걸.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이 구성에서 지금 이렇게 금이 하나 더 있는 상태에서 보신다면은 자, 관을 썼어요. 관. 화라고 하는 관을 썼습니다. 화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걸록에 화를 쓴다. 비견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충실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부 규칙, 틀, 형식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두꺼워진다고 그랬죠. 거듭됐다. 자, 그러면 관의 작용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더 강해져야 되겠네요. 그래야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때의 관의 작용과 하나 더 있을 때의 관의 작용을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죠. 그러면 걸록격이 또는 전록격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지지의 비견이 여러 개, 근이 여러 개 있어서 더 강해져서 관을 쓰는 형태가 돼 있다면은 관을 무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관의 G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순일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관이 힘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을 조절하는 규칙을, 형식을 부여하는 게 오롯하게 작용하겠죠. 금이 여러 개 있을 때하고는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왕하다는 개념은 그 대표자가 어떠한 형태, 그 기능이나 작용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를 더 중요시해서 보여야 된다는 뜻이죠. 지지에 근이 많다고 해서 강해진다고 논하지 말라 이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강하다는 건 오행적 개념에 강한 것이 아니고 천간 개별적 특징, 개별적인 그 체성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강왕하다, 왕하다는 거에 가장 첫째는 기능이 건강하냐, 그 기능, 그 작용이 건강하냐. 그러면 건강한 정도에서 판단하셔야죠. 만해졌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지도 그런데 천간으로도 만해져도, 이건 우리는 천간으로 만해지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강해진다고 생각하나요? 네. 이거는 조심해야죠. 이런 것도 이 자체 하나가 있을 때와 이게 여러 개 있을 때의 부분. 목은 왕해졌지만은 간목이 왕해진 건 아니다. 이걸 놓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금이라고 하는 관을 놓고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쟁관, 쟁제 이렇게 얘기하죠. 인성을 놓고 싸울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갑자나 갑술시예요. 그러면은 이 인성을 놓고 나눠야 되잖아요. 오롯하게 내 거라고 주장하기 어렵죠. 그래도 앉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자수는 내가 쓴다. 뭐 주장할 수 있는 여건들은 돼 있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술토한 쟤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시에 있는 간목권에, 그죠? 그렇게 구분한다면 이 간목은 이거에 대한 근거를 또는 소유권을 주장 못 하나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싸우겠죠, 그죠? 싸우겠죠. 그러한 관계들을 다 읽으셔야 된다고요.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로 순일한 기운으로 형성돼서 다 자기 걸로 쓰겠죠. 다 자기 걸로. 자기 것처럼. 그러면 경쟁하지 않잖아요. 경쟁하지 않으니까 느슨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전투력이 떨어진다고요.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전투력도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보는 관점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왕해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 걸록에 관을 용한다. 아니, 전록에 관하면은 지금 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이면은 정관이 용이에요. 그게 세록이든 걸록이든 전록이든 귀록이든 록은 정관이 용이다. 당연히 일위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록이 여러 개 있다. 파격의 의미. 록으로서의 격이 파격이라고요. 이것이 성격이 되려면은 일위여야 되고요. 정관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정관이 근을 갖고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록의 성격을 얘기하죠. 전록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월 기준으로 격을 잡는 거니까 전록격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격의 입장과는 좀 다르다는 것도 계산에 넣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관이 힘을 갖고 있으면은 사회적으로 외부에 자기 규칙을 드러낼 수 있다. 규칙을 자기 걸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자, 이제는 다 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일지에 나와 같은 나의 근으로 있는 것이 근으로 있을 때는 12운성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면은 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거고요. 자, 이 록은 12운성의 옷을 입히면 록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12운성의 부분으로 보면은 다 커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막 나간 것처럼 뭔가 자기 에너지를 제대로 써볼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주어져야 돼요? 모자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일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일. 그래서 관이 필요하다고요. 관. 그러면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 용어나 살이라고 하는 용어, 그냥 관할 때는 우리 고전, 명리 고전을 읽으실 때 관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정관이라고요. 정관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이라고 하든지 편관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을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막 나가서 할 수 있는 자기 힘, 능력,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쓰여질 자리만 주어지면 되잖아요. 자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취직하기 쉽겠네요. 직장이 주어지겠죠. 관이 힘을 갖고 있다면은 힘이 있는 관을 얻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록의 관과의 관계가. 근데 관이 없어요. 살이 있으면은 차용하겠죠. 관에 대응하는 조건으로. 그러면은 살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과 록과의 연결고리는 딱 맞는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직업군이 형성되게 되고요. 두 개가 다 없어요.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식상을 써야죠. 식상을 쓴다는 것은 밖에 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상을 써서 그 록으로 주어진 에너지를 풀어내서 사용한다. 거죠. 당연히 이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몇 번 반복을 해서 자기 꼴, 틀, 물꼴을 형성한다. 그럼 자, 식상을 쓰게 되면은 록을 쓰는 명이 식상을 쓰게 된다면은 스스로 해야죠. 그죠? 그래서 걸록격에 식상을 용하면은 차수성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요. 그건 전록도 마찬가지라고요. 전록도 관을 쓰든지 식상을 쓰는데 식상을 쓰게 되면은 스스로 해야 된다. 자기가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 끌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식상을 용해도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외부에 직이 생기지 않으니까 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관을 쓰는 명, 이 경신일주가 관을 쓴다. 화가 잘 발현돼서 이 관을 쓴다면은 직장지명이죠. 직장을 잘 다닌다. 근데 그 직장이 걸록에서 출발했다면은 국가기관, 제도권에 부합하는 형태, 국가 공무원, 뭐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될 거고요. 그게 근기를 갖고 간 걸록에서 출발했으니까 상당한 지위가 보장되죠. 본인이 일정 부분 직을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상당한 고급 공무원에 속하는 레벨이 형성됩니다. 관이 왕할 때 왕할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록이면은 당연히 그러한 공무원적 성향을 얼마든지 띌 수 있어요. 이 관에 의해서. 근데 출발이 어디에 있어요? 일지 있죠. 일지에서, 일지라고 하는 자기 자리에서 형성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록으로 형성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미 조직이 구성되는 거나 일을 하는 거에 특징이 달라져요. 걸록이면은 조직 중심에서 관을 써요. 자기 에너지를 쓸 때. 근데 전록이면은 자기 중심에서 조직을 써요.
자기 중심에서 조직을 쓴다고요? 이미 다르죠. 공무원을 하는데 공무원 타입이나 유형이나 일하는 형태들의 차이를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비견으로 근으로 놓고 보면은, 자, 경금이 힘을, 지지를 대표하는 것이 천간의 경금인데, 그 지지의 기운을 오롯하게 자기 중심에서 쓰는 거죠. 마당을, 신금이라는 마당을 대표하는데 그게 딱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다는 의미예요. 천간과 지지가 하나다. 간여지동 이렇게 표현하죠. 자, 간여지동이 돼 있으니까 그 자체의 에너지가 굉장한 결속력을 갖겠죠. 하나의 기둥으로 돼 있어요. 하나의 기둥으로 돼 있다면은 상하 연결은 강하죠. 위아래로 연결이 강력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단점이 뭐예요? 좌우로 에너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좌우로 에너지 소통이 잘 안 된다. 자, 명은 이렇게 간과 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상하 좌우가 에너지적 교류가 잘 일어나는 명이 좋은 명이에요. 좋은 명? 유연한 명이에요. 근데 상하로는 강한데 좌우로는 연결을 안 해. 굉장히 고집스럽죠, 그죠? 다 생각하셔야 돼요. 상하와 간과 지의 연결고리,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궁의 연결고리, 이렇게 좌우로 연결되는 에너지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야 돼요. 돌아가는 것, 흐르고 돌아가고 연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주에 기세가 잘 섞인다, 잘 흐른다, 잘 연결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무엇이 와서 덜커덕 묶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되면은 그냥 딱 정지해요. 덜커덕 막힌다고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처음에는 막히는데 곧 다른 거에 의해서 소통이 되고 연결되고 방법을 찾아가고 이러죠. 그런 명들은 그러니까 위기에, 뭔가 힘든 시점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여지둥으로 위아래는 연결되어 있는데 좌우로는 연결되어 있으면은 주변의 도움을 끌어오는 게 어렵죠. 그렇게 연결하는 게 쉽지 않다. 자,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돼 있다는 게, 상하 연결은 강하지만은 좌우 연결은 약하다. 그러면은 좌우 연결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것, 타자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수용하는 게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간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경신일주예요. 그러면 경신일주는 이렇게 상하로 결속돼 있어요. 좌우로는 에너지를 펼치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고집스럽다. 독단적이다. 이거 불편한 얘기 같아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주체적이다. 좋은 얘기 아니에요? 주체적이다. 남 얘기 잘 안,
남 얘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일을 진행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 간여지동으로 작용한다는 거에는.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게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돼 있으니까 외부로 연결하는, 좌우로 연결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간여지동으로 돼 있다는 건 자기 기운으로만 돼 있으니까 외부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결여돼 있죠. 외부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목을 봐요. 목. 이 간여지동으로 돼 있는 상태가 목을 봅니다. 재죠. 재성을 어떻게 대해요? 자기 기준으로만, 외부의 기준, 외부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로 재를 대한다 이거죠. 그럼 재를 대하는 태도가 독단, 과감, 뭐 좋은 거예요 다. 즉흥적인 것보다는 그렇게 무모함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재를 이렇게 경신으로 돼 있는 명이 그냥 재를 본다면은 대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무슨 과정이나 순차성이 형성되지 않겠네요. 그죠? 덜커덕, 갑작스럽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와 수의 작용이 필요하다. 이건 뭐예요? 화는 외부 조건이에요. 외부 조건. 외부 조건을 경신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관이라고 하고요. 그 관성의 시스템을 인식해서 재를 다룬다. 이 얘기네. 그죠? 그러면 이게 없을 때, 재를 다룰 때는 무모하다, 즉흥적이다, 흥분된 상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 얘기 잘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좌우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외부와의 접점에 대한 에너지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투기, 투자 뭐 이런 걸 할 때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외부 규칙이 있다면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화가 있을 때 재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화가 없다면은 말 그대로 뭐예요? 쟁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재의 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자, 수를 갖고 있는 경신일주라면은 본인이 해본 것, 본인이 행위를 해서, 행동을 해서, 경험을 해서 갖춘 것으로 재를 다룬다. 이 얘기네. 그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미 경험치가 형성돼 있어요. 외부의 규칙을 끌어서 쓰느냐, 몇 번 경험을 해서 재를 다루느냐, 이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 업, 자기 업을 하겠죠. 자기 업. 자기 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 업을 하는데 몇 번 해봐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재를 다루는 거에. 재를 다루는 거에 가치를 찾아낸다. 자, 금을 보실 때 이게 금이 바라보고 있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현실적 가치. 이게 금한테는 재가 되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의 과거예요. 금의 과거. 주어진 것.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돼 있는 것.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 그래서 금이 화를 받아서 쓴다는 것은 기존 시스템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자, 수를 쓴다는 것은 금생수한 형태. 금생수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해서 그것으로 수생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생목. 그러면은 금이 수를 만나서 목을 기준으로 수를 만나서 생한다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금이 밖으로 드러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금 기준에서의 수생목이에요. 금 입장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거죠. 금생수가. 금 입장에서는 금생수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그게 목까지 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현실적 가치에 일정 부분 맞춰서 하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시스템하고는 접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회 적응에 대한 기존 시스템에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대입해 보자고요.